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얼굴마비, 보통 구안화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입 돌아가는 거, 파셜너 펠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아청소년 얼굴마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얼굴마비의 정의와 증상들, 그리고 원인과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얼굴마비의 한의학적인 원인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얼굴마비, 구안화사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마비, 일명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은 입과 눈 주변 근육이 마비되어서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그러니까 일그러지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얼굴마비는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한 20만 명 이상이 얼굴마비, 구안화사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인구 255명당 1명꼴로 얼굴마비, 이 구안화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얼굴마비가 결코 이제 희귀한 질환이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이라도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질병임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역학적 차이는 특별히 없고요.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비교적 좀 젊은 분들에게서 특히 더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한 2%에서 14% 정도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구안화사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뜻하는 건데요. 뇌졸중이나 뇌종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 그러니까 중풍과는 완전히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면 근육은 이하선 신경절에서 분지한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 파셜 러브라고 하는데 안면을 지배하는 신경이죠. 이 안면신경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안면신경, 파셜 러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근육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양호한, 괜찮은 그런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증상은 대체로 한 3, 4일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되고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쳐 가지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1년 이내에는 거의 대부분 회복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환자의 면역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완전히 증상이 회복됐다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주의와 섭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재발률은 약 5%에서 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안면신경마비센터 논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전체 안면신경마비, 안면마비 환자의 한 3.6% 정도에 불과하던 소아청소년 안면신경마비 환자 비율이 2007년도에는 4.5%,
2008년도에는 5.8%에 이어서 2009년도에는 7.4%로 점점점 해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환자들도 결코 안면마비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아청소년, 어린이들이 이렇게 안면이 마비되는 것, 구안화사가 특히 위험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뭘까요? 우선 정확한 증상 표현이 서투른 그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가족들한테, 엄마들한테 발병 초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은 표정이나 주름 변화를 통한 안면마비 심각도나 호전도를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고 잘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진찰을 할 때도 제대로 이렇게 반응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고요. 얼굴 뼈와 근육이 자라면서 숨겨져 있던 안면마비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죠. 보통 감염, 외부적인 뭐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아니면 외상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다든지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같은 것들이 소아청소년 구안화사, 소아청소년 안면마비, 얼굴마비의 중요한 원인들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아청소년 아이들에게서 발생되는 구안화사는 일반적으로 성인 환자들보다 후유증 가능성이 훨씬 크고 재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꽤 높아서 발병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소아청소년들에게서 얼굴 마비의 후유증이 나타났다,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아기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난 이제 아기들이 친구들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더 받겠죠. 그러니까 더 안 나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인기피증하고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심리적인 보살핌도 함께 꼭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얼굴마비, 구안화사 이번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얼굴마비, 구안화사는 외관상 얼굴이 삐뚤어지고 이상 감각을 보이게 되죠. 이마에 이렇게 주름을 잡는 거, 그리고 눈을 감는 거, 그리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 코를 찡긋거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 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마비된 쪽으로 음식물이 자꾸만 이렇게 새 나오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어 눈물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증후군이 있습니다. 크로커다일 티어 신드롬이라고 해서 침샘과 눈물샘 신경이 뒤얽혀서 나타나는 눈물 흘림 증상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인데요. 이거는 뇌졸중이나 뇌외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이나 안면마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안면신경 마비 후 약 2에서 한 3주, 4주 이후에 또는 6개월 이후에 잘 발현되는 게 바로 이 악어 눈물 증후군입니다. 어쨌든 이런 눈물이 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수를 할 때 눈이 완전히 이렇게 감기지가 않으니까 이 비눗물이 눈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갑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면신경의 신경가지는 안면운동신경액, 그리고 상타액 신경액, 그리고 지각신경액,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신경핵에서 이렇게 분지, 그러니까 나누어지는데요. 신경이 나뉘어지는 거죠. 안면운동 신경액에서 나온 대부분의 신경가지는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을 지배하고 있고, 상타액 신경액의 신경가지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나의 분지는 턱밑샘과 혀밑샘을 지배하고, 또 다른 하나의 분지는 눈물샘과 코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신경액의 신경가지는 혀의 앞부분, 전면부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경이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로는 얼굴마비, 구안화사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벨스 팔시, 벨마비에 속하는 특발성, 그러니까 이디오패식이죠. 그러니까 원인 잘 모르겠어. 그걸 보통 특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가 대부분의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만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또는 신경염에 의한 마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람세이 헌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병명인데 이 람세이 헌트 신드롬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가 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마비로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수포, 그러니까 물집이 발생을 하는 특징이 있죠. 또 길랑바레 신드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제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 다 이제 그 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 의학자들의 이름을 붙인 거여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안면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인이 분명하진 않지만 자가 면역 장애를 그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계가 내 몸의 세포를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세포로 생각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걸 자가 면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대칭성의 상행성 운동마비하고 심부 건반사 저하 그리고 심부 건반사의 소실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급성 중이염이나 외상, 그러니까 수술 등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된 경우 그리고 신경 종양으로 안면신경이 좀 압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라임 디지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메비우스 신드롬 같은 질병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된 안면신경 장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유전적인 원인,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뇌 신경의 장애 같은 거에 의해서도 안면신경 마비가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차가운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혈류 마비가 발생해가지고 안면 근육이 마비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는 얼굴마비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얼굴마비, 구안아사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에 의한 것이지만 구안아사 증상이 발현되면 가장 먼저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가 아닌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인 경우에는 전두근이 마비가 되지 않아서 양측 이마에 주름 잡는 것이 가능하고 양쪽에 눈 감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라면 환측,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쪽이죠. 다친 쪽에 이마주름을 잡을 수가 없고 눈을 감을 때 이 환측 눈이 완전히 감기지가 않고 눈동자가 이 외상방으로 편의가 된다. 그러니까 벨시가 발견했다고 해서 벨시의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얼굴마비의 진행 속도도 중추성인 뇌졸중과 말초성인 벨마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증상이 발생한 당일에 마비가 가장 심하지만 이 벨마비, 그러니까 말초성 마비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에 점점점 심해져서 대개 3일 정도 지나야지 마비가 최고조에 이르고 일주일 동안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추성 얼굴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미각이나 청각은 장애를 받지 않고 눈물이나 침 분비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초성 얼굴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얼굴마비 외에 눈물이 감소하거나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청력 소실은 없지만 오히려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들린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마에 주름 잡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 깜빡여 보세요. 치아 보여주세요 같은 간단한 우리 의료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이 중추성과 말초성, 우리 환자가 중추성에 해당되는지 말초성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좀 보다 정확하게 뭐 CT라든지 MRI 등으로 검사해서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마비, 구안아사에 대한 한의학적인 원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구안아사를 구안괴사 또는 와사풍 또는 구벽 또는 와벽 같은 이런 한자어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풍사외습입니다. 풍사외습. 그러니까 나쁜 바람의 기운이 바깥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이렇게 습한 어떤 양상하고 결합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구안아사의 원인의 바이러스, 세균 혹은 찬 기운과 같은 외부 환경에서 온 풍한사가 안면부의 경락에 침범해서 순환 이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 때문에 기혈이 조화되지 못하고 근육이 자양되지 못해서 발병한다. 그러니까 풍사외습을 치료해줘야 되는 그런 처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바로 풍사외습에 의한 구안아사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허풍내동입니다. 허풍내동. 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신체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을 한의학적인 용어로는 허풍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소아청소년 얼굴마비, 소아청소년 구안아사는 이 허풍내동이 원인이 되는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혈어조라고 하는 건데요. 기혈이 잘 순환이 안 되고 잘 정체돼 있다. 흐르지 못하고 있다. 이걸 기혈어조라고 표현하는데 기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어혈이 쌓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구안아사가 발생한 거를 한의학적으로 기혈어조형 구안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성분들의 얼굴마비는 이 기혈어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세 가지로 한의학적으로는 구안아사를 원인 분석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얼굴마비, 구안아사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법.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 분류했으니까 치료를 해야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느냐. 구안아사는 사실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늦어지는 경과를 보일 때는 자칫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굴마비를 적절하게 치료를 해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불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마비가 남는 후유증 이외에도 마비가 회복되면서 서서히 안면 경련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입을 벌리면 눈이 감기는 입을 벌리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운동증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후유증으로 식사를 할 때 눈물이 나는 증상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안면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통로로 회복되지 않고 잘못된 신경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한의학적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초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거를 한의학과 이렇게 병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밝혀지면 수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의학적인 치료 첫 번째 이제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는 기혈의 순환을 조절해서 구안아사의 주 원인인 풍안사를 제거해주고 안면부의 손상된 신경과 근육 기능을 회복을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뜸치료가 있는데 안면의 찬 기운을 몰아내주고 환측, 그러니까 문제가 된 쪽이죠. 환측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부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줄여주고 구안아사를 치료하는 임상적인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침인데요. 순수 한약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그 해당되는 경혈에 주입해서 한약과 침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이 약침 치료법인데 이 한의학적인 경락학설에 따라서 안면부의 지배경락인 족, 양명, 위경 그리고 수소양, 삼초경, 수양명, 대장경과 같은 경혈자리에 주입을 해가지고 국소적인 발열과 발적 반응을 오히려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뜸 효과와 유사한 임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동시에 소염작용, 진통작용, 면역 강화작용 그리고 순환 촉진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추나요법인데요. 골격을 교정하고 근육된 기환을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신체 균형을 맞춰서 신체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저하된 혈행을 좀 촉진시켜서 치료를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요법이 바로 추나요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부항요법입니다. 음압을 이용해서 관련 부위의 혈행을 개선해주고 귀 뒤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습식부항 치료를 진행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피하에 이렇게 일혈반의 재흡수, 그러니까 넘쳐 흐른 어떤 반점이 있는 거예요. 피하 일혈반의 재흡수 과정에서 면역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약인데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 환자들을 변증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걸 변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변증을 잘해서 어떠한 원인이 이 환자들한테 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비롯해서 이 환자들한테 구안아사를 일으켰는지 먼저 진단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 거죠. 손상된 신경과 저하된 근육 기능의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가진 그런 한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개별 환자에 따라서 맞춤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저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한약과 침의 복합 병행 치료가 침만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임상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한 논문을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요. 만 15년 동안 진행된 연구 논문이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도 5월 달에 통합의료 국제학술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모 한방병원의 내원 환자 총 856명을 대상으로 안면마비 초기에 회복 속도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침 단독 치료군의 3주 내 회복 비율은 83%에 그친 반면에 한약과 침을 복합 병행요법으로 치료를 한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93.2%가 3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또 초기 회복까지 소요된 기간을 검증한 결과 침 단독 치료군에 있어서는 평균 16.43일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한약과 침의 복합병행 치료군은 이보다 3.5일 정도 더 빠른 평균 12.36일이 걸려서 회복 속도 또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얼굴마비, 안면신경마비, 벨스 팔시,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분들 여름철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입 돌아가는 수험생들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면역력 관리 잘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서 이 안면신경마비 한 번 걸리면 또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안면신경마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강한 수험생활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굴마비, 구안아사는 한방치료가 가능한가요? 또 평소 주의해야 하는 생활섭생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먼저 답변을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좀 전에 제가 그 논문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구안화사, 얼굴마비에 대한 한방치료는 대단히 적절하게 처방만 된다면 매우 빠른 조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치료법이 확립돼 있다. 당연히 한방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평소 주의해야 되는 생활섭생법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부를,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입은 쪽이죠. 자, 여러분들 환부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 그러니까 벨스 팔시가 나타난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오른쪽에 침범을 받았다. 오른쪽의 안면신경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초가 갉아먹힘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게 전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즉 왼쪽으로 입이 돌아갔다고 해서 왼쪽이 환부가 아니고 왼쪽이 건강한 쪽이고 건측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진 쪽이 환부다.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환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환부를 차가운 곳에 노출하거나 찬바람 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루 종일 뭐 한 14시간, 15시간 이상 이렇게 학원에 재수하시는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막 이렇게 선풍기 바람 쐬면서 좀 이렇게 좀 춥게 냉방장치가 너무 빵빵하게 가동된 교실에서 오랫동안 학원 등에서 있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입 돌아가서 오시는 수험생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찬바람이 오랫동안 노출돼 있는 거 참지 마시고 가끔씩 이렇게 약간 더운 기운을 좀 느끼시는 게 안면신경마비 예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고요. 또 구안화사 상태에서는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인공눈물 같은 걸 이용해서 건조해지는 걸 좀 예방을 해주고 잠잘 때 안대를 착용해서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생활섭생법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이용해서 세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눗물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따가울 수가 있는데요. 비누 사용을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환부의 혈액순환을 좀 이렇게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환부를 잘 마사지를 해주고 더운 찜질을 시행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더운 자극이 가야 조금 더 면역 기능이 잘 회복되고 미소 순환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안면신경마비의 핵심적인, 특히 수험생들과 관련된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해주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해주고 좋은 영양원으로 잘 공급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활섭생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얼굴마비, 특발성 안면마비 또는 구아나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얼굴마비, 구아나사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한의학적인 원인과 한의학적인 치료법, 특히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